자, 31번 문제부터 볼게요. 31번. 가스의 비열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비열비 K가 크면은 뭐가 높다? 그렇죠. 토축가스 온도가 높고, 그 냉매는 뭐예요? 암모니아 가스죠. 암모니아 가스. 암모니아는 비열비 K가 높기 때문에 토축가스 온도가 높아서 워터 자켓을 설치한다. 답은 4번이 되죠. 자, 다음 32번. 냉동톤 RT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에 한국 1냉동톤은 미국 1냉동톤보다 크다. 자, 한국 1냉동톤 1RT가 3320이죠. 자, 미국 USRT. 자, USRT가 3024 kcal per hour니까 자, 요 녀석이 크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R12의 분자식은 에서 나옵니다. R12번. 자, R12번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그렇죠. 0이 생략돼 있죠. 0, 1, 2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순서대로 21입니까? 21번 R21. 자, 그래서 앞에 0이 생략이 되어 있고, 그 순서대로 C, H, F, CL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F는 0이고 CL은 남는 거.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C가 0이니까 플러스 1, C가 1개. 자, C가 1개. 그 다음에 H가 마이너스 1이니까 H가 1개죠. H 1개. F는 0 더하기 0이니까 F 1개. 그러면은 C 해서 H 1개, F 1개, CL 몇 개? 그렇죠. CL 2개. 자, 요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R21번이죠. R21. 그러면 21 더하기 90 얼마예요? R21 더하기 90 1이죠. 그러면 CHF 1개씩 남는 거 CL, CL2 이렇게 되죠. 더하기 90 하셔도 됩니다. 더하기 90. 자, 그 다음 34번. 스크류 압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나사로 된 로터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스크류 압축기 최적식이죠. 그래서 1번에 오일 펌프에 따라 오일 펌프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소형 경량으로 설치 면적이 작다. 이것도 맞죠. 그다음 3번에 액해머 및 오일 해머가 크다. 요거는 왕복동식이겠죠. 왕복동식. 오일 포밍이 일어나는 왕복동식 압축기가 되겠더라.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고, 자, 그럼 35번에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 중 기동 전류가 가장 큰 것은, 자, 가장 큰 것은 하면 알아둬야 되죠. 분산 가동기, 분산 기동형. 자, 가장 큰 것 하면 자주 나옵니다. 분산 기동형. 자, 그럼 36번. 한 대의 압축기로 증발 온도를 저온도로 낮출 경우 장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 압축기 하나로 1단 압축이죠. 1단 압축. 보통 몰리에르 선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우리가 저온을 얻기 위한 몰리에르 선도는 어떻게? 압축비가 이 녀석보다는, 어디로 올라가노? 지금 그려진 압축보다는 훨씬 높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저온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커진다? 요 압축비가 커지죠. 압축비가 기존보다 커지기 때문에 토출가스 온도는 어떻게?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최저 효율은 떨어지겠죠. 압축기 한 대로. 그리고 압축비는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 최적이 증가한다 돼 있는데 최적은 어떻게? 줄어들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압축기 행정 최적이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37번. 흡수식 냉동기에 사용되는 흡수제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용액의 증기압이 낮을 것, 낮출 것.
증기압이 낮을 것. 자, 일단 넘어갈게요. 2번 농도 변화에 의한 증기압의 변화가 작을 것. 이거 맞는 말이고, 3번에 재생에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그렇죠. 많은 열량을 필요하지 않아야 그 전기가 좀 덜 먹겠죠. 그 다음에 점도가 높을 것 돼 있는데, 어떻게 그 흡수제라는 거는 흡수기랑 발생기를 계속 순환하죠. 순환하기 때문에 점도는 어때야 된다? 점도는 낮아야 된다. 그럼 1번 용액의 증기압이 낮출 것. 요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답은 4번. 4번이 틀린다. 자, 그 다음 38번 강제급유식 기어펌프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2번에 보시면 저속으로도 일정한 압력을 얻을 수 있다. 자, 기어펌프라는 거는 급유식 오일을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버너 안에 오일을 넣어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버너 안에 뭐 보일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노통이 이렇게 있으면 버너 안에 오일을 공급해 주는 게 기어펌프인데, 기어펌프는 어떻게? 얘는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적당한 속도로 오일을 공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39번에 이원 냉동 장치에 사용하는 냉매로서 저온층 냉매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13, 14 에틸에텐. 13, 14 에틸에텐. 그래서 R13, R14 에틸 에탄올 요렇게 되겠죠. R13, R14 에틸 에탄올. 자, 그 다음 40번.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9번에. 자, 그 다음 40번. 공정점이 마이너스 55도씨 얼음 제조에 사용하는 무기질 브라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거, 눈 오면 많이 쓰는 거죠. 뭐예요? 염화칼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 답은 1번. 저는 41번. 냉동기의 정상적인 운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전관리상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운전 중에 관리할 사항이 되겠네요. 1번 윤활유의 압력 온도 및 청정도를 확인한다. 맞겠고, 그 다음 냉각수 온도 또는 냉각 공기 온도 당연히 체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지 중에 소음 및 진동 돼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운전 중인 거를 파악하라고 했죠. 그러면 3번은 정지 중에 했으니까 틀렸겠죠. 뭐 말장난이 국어 문제네요. 이거 말장난이네. 그래서 3번 정지 중에 소음 및 진동을 체크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럼 42번 흡수식 냉동기의 발생기, 재생기가 하는 역할로 올바른 것은, 자, 우리 흡수식 냉동기 4가지 구성품이 있고 이렇게 구성요소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발생기, 그 다음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죠. 그러면 발생기의 역할은 여기 흡수기에서 섞여 있는 냉매랑 흡수제랑 여기 보내가지고 어떻게 증발시킴으로써 흡수제는 돌려보내주고 냉매는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응축기로 이렇게 보내주는 상태가 되죠. 그게 발생기의 역할인데, 그러면 답이 2번에 보시면 흡수액과 냉매를 분리하여 냉매는 응축기로, 흡수제는 흡수기로 보낸다. 요 2번이 맞겠죠. 2번. 자, 그 다음 43번 문제. 표준 냉동 사이클의 pH, 몰레르 선도죠. pH 선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응축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다. 한번 그려보면 되죠. 몰레르 선도 이렇게 해가지고 pH 선도 해서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응축 과정. 응축 과정에서 응축 과정 요거죠. 요거 요렇게 지나가면은 어떻게 압력이 일정하죠.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압축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일정하다. 자, 압축은 이건 무슨 압축이라 그랬어요? 단열 압축이죠. 그럼 뭐가 일정할 때 제가 단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 단열 압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압축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일정하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증발 과정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증발 과정 요거 온도와 압력 일정하죠. 위에 거랑 똑같죠. 그래서 3번 맞고, 그 다음 4번에 팽창 과정에서는 엔탈피와 압력이 일정하다. 자, 팽창 요 과정, 이 팽창 과정은 PT가 감소하고 엔탈피가 일정하다고 했죠. 왜? 무슨 작용? 그렇죠. 교축작용이죠. 교축작용. 교축작용이기 때문에 PT가 감소하고 H가 일정하다.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팽창 과정에서는 엔탈피와 압력이 일정하다. 엔탈피는 일정한데 어떻게? 압력은 어떻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죠. 자, 다음 44번 열펌프에서 압축기 이론 축동력이 3kW이고 저온부에서 얻는 열량이 7kW일 때 이론 성적 개수는 약 얼마인가? 자, 이런 것도 그려보면 됩니다. 몰레르선도 이렇게 그려서 적어주면 되죠. 이론 축동력이, 압축기의 이론 축동력이래요. 이론 축동력이 3kW. 압축기 여기죠.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니까 여기가 압축기 3kW. 그 다음 저온부는 어디겠어요? 증발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온부가 7kW래요. 7kW. 그래서 뭐를 구해라? 이론 성적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COP는 뭐더라? COP는 뭐분의 뭐? 그쵸? AW 분의 Q더라. 그럼 AW는 뭐예요? 3kW. Q는 7kW.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두드려 보면은 저온부 이론적 축동력. 아하 잘못 구했네요. 자, 거기서 냉동기가 아니고 뭐예요? 열펌프죠. 열펌프. 열펌프기 때문에 열펌프 같으면은 어디에 열을 사용한다?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응축기. 응축기이기 때문에 요게 H로 바뀌고, 그럼 AW는 3. AW는 3kW. QH는 얼마? 요거니까 7 더하기 3 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더라? 대략 3 정도 나오죠. 대략 3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45번. 다음 중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자, 전압계 배율기입니다. 배율기. 전압계는 배율기. 자, 그다음 46번. 다음 중 현열비를 구하는 공식. QS 더하기 QL 분의 QS. 요게 현열비죠. 그러면 다른 말로 전열분의 현열,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이 문제 요거 없죠 지금. 3번에 그 잠열부하 더하기 잠열인데 그 중에 하나를 현열로 바꾸세요. 문제 잘못된 거예요 요거. 3번에 잠열부하 더하기 잠열부하 중에 하나를 현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47번 문제.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은 약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가? 539죠 증발 잠열.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럼 48번. 냉동기의 용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내 취득 열량이 아닌 것은, 자, 실내에 존재하는 열을 내는 기기들이 전부 실내 부하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벽체로부터의 열량, 바깥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들어올 수
뜨거운 복사열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인체, 사람한테서 나오는 열량도 부하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구, 뭐 조명, 형광등 이런 것들. 근데 4번에 덕트로부터의 열량, 요거는 어디? 실외의 공조기에 있죠. 그래서 덕트로부터의 열량, 요거는 기계 열량이 됩니다. 기계 열량. 실내 부하가 아니고 기기로부터 취득된 열량.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다음 기기 중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자,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1번 제열기는 온도를 올릴 수 있죠. 그 다음 2번 필터가 답이 아니겠죠. 필터는 먼지를 걸러주는 거니까 2번이 틀렸고, 3번 가습기, 4번 예냉기, 온도랑 습도를 조절하니까 다 맞네요. 그 틀린 답은 2번. 자, 다음 50번. 수분이 많이 함유된 증기가 보일러에서 발생될 때의 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수분을 많이 함유한 증기가 보일러에서 발생됐대요. 그 말인 즉슨 100% 연소가 잘 안 되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수부가 있고 버너가 이렇게 있으면 가열을 해가지고 증기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 증기에 어떻게 물이 자꾸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건조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물이 섞여 들어가는데. 일단 1번이 틀려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의 열 효율이 저하되고, 그 다음 배관에 부식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열 손실이 증가한다. 다 맞는 말이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51번. 냉각기 입구 및 출구의 냉수 온도는 각각 12도씨와 6도씨, 그리고 응축기로 들어오는 냉각수 온도는 32도씨, 출구 수온이 37도씨인 100RT 용량을 가진 터보 냉동기에 순환되는 냉각 수량은 몇 리터 퍼 민인가? 단 방열 개수는 1.2로 한다. 자, 식은 무슨 식을 쓰면 된다? Q는 GC 델타 T 쓰면 되죠. 왜? 냉각 수량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Q는 GC 델타 T에서, 자, 거기서 Q는 얼마? 100RT죠. 100RT. 100RT인데 응축기니까 뭐를 줬어요? 방열 개수 줬죠. 그래서 200RT, Q는 200RT 곱하기 3320 곱하기 1.2 요렇게 되겠죠. 100RT. 정신이 없나? 자, 100RT 100RT 곱하기 3320 곱하기 1.2 하면 얘가 뭐다? Q가 되겠죠. Q. 자, Q는 이제 G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 자, 물의 비열은 얼마?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생각 잘 해야 되죠. 냉각기 입출구 수온이 각각 12도씨, 6도씨고, 응축기로 들어오는 냉각 수온이 32도씨, 37도씨더라. 그러면 어떤 온도를 쓰면 돼요? 우리가 구하려는 냉각 수량은 응축기에 흐르는 냉각 수량이죠. 그럼 어디 걸 쓰면 돼? 냉각기는 어디예요? 냉각기는 증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거? 밑에 32도로 들어와서 37도로 나가는 거, 그 온도 쓰면 되죠. 그래서 37 빼기 32가 되죠. 32.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G는 100 곱하기 3320 곱하기 1.2 나누기 37 빼기 32 해서 구하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누기 5도. 자, 해서 요게 79680 나오네요. 79680 킬로칼로리 퍼, 아직 뭐예요? 민이죠, 민. 그럼 얘를 아워로 바꾸려면 나누기 60 해주면 1328 이렇게 나오더라. 1328. 답이 민으로 구해야 되니까 요거는 아워고 요거는 아워고 분으로 바꾸면 리터 퍼 민 이렇게 되겠죠. 1328 리터 퍼 민이더라.
그 답은 2번이 되죠. 자, 그다음 52번 문제. 독립계통으로. 자, 독립계통으로 하면 뭐겠어요? 독립계통 개별식. 패키지죠, 패키지. 답은 3번. 자, 그럼 32번. 공조기의 필터 저항이 10mm 아쿠아, 냉각 코일의 저항이 20mm 아쿠아, 가열 코일의 저항이 7mm 아쿠아라고 할 때 치출구와 토출구 덕트 저항이 각각 5mm 아쿠아더라. 그러면 전 압력은 얼마냐? 전압은 얼마냐?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다 싹 다 더하면 돼요. 자, 전압은 다 더하면 되죠. 10mm 아쿠아 더하기 20mm 아쿠아 더하기 7mm 아쿠아 더하기. 자, 근데 5mm 아쿠아는 보세요. 치출구와 토출구로 나뉘죠. 그래서 5mm 아쿠아는 치출구, 토출구 이렇게 두 번 더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47이 나오네요. 47. 47mm 아쿠아더라. 자, 그 다음 54번. 전기난방과 온수난방을 비교한 것 중 맞는 것은 1번 쾌적도는 온수난방이 좋다. 요게 맞죠? 전기난방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실내에 존재하는 먼지들이 위로 올라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 맞더라. 그 다음 읽어보면 온수난방이 전기난방보다 부식력이 작겠죠. 작은 편이고. 그 다음 전기난방은 잡열이죠. 물이 끓으니까, 물이 끓어서 전기가 되니까 잡열이다. 그 다음에 4번에 전기난방은 예열 및 냉각이 늦으며 동결 위험이 적다 돼 있는데 요거는 온수난방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5번. 덕트 각부에 있어서 자, 풍속이 일정하대. 풍속이 일정하면 뭐다? 속도가 일정하대요. 풍속이, 바람의 속도가. 그럼 뭐겠어요? 등속도법이 되겠죠. 등속도법. 자, 문제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등속도법이 되더라. 압력이 일정하다 그럼 등압법일 거고, 온도가 일정하다 그럼 등호법이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죠. 자, 다음 56번. 다음 공기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건 4번에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는 대부분의 경우 건공기예요. 습공기죠. 습공기. 습공기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우리가 불쾌지수가 높은 거죠. 공기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자, 다음 57번. 온풍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풍난방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온풍기죠. 온풍기. 온풍기니까 예열 시간이 짧고 간헐적 운전이 가능하다. 맞죠? 켰다가 껐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다음 2번 가스 연소로 덕트나 연도의 과열에 따른 화재 우려가 없다. 자, 이거는 덕트를 거의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 설치하죠. 그래서 화재 우려가, 그래도 가스 연소로 덕트나 연도의 과열에 따라 화재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설치가 되니까. 그래서 나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 3번. 설치가 간단하여 전문 기술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냥 아무나 갖다 붙여도 된다는 말인데, 이왕이면 설치 기술자가 하는 게 낫겠죠. 맞는 답이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송풍 온도가 고온이 되므로 덕트를 소형으로 할 수 있다. 맞는 답이고. 틀린 거는 2번. 화재 우려가 있다. 자, 다음 58번. 다음 중 배관 및 덕트에 사용되는 보온 단열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보온재, 단열재. 1번 열 전도율이 클 것 하면 안 되죠. 단열재인데 열을 단열시켜야 되는데 열 전도율이 크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59번. 세주형 주철제 방열기 호칭법에서 원을 3등분하여 상단에 표시하는 것은, 자, 요렇게 표시하는 호칭법이 있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1층, 2층, 3층 나눠가지고 1층은 절수, 그 다음 2층은 종류와 높이, 3층은 입구, 출구, 구경,
입출구의 구경이 되더라. 그래서 1번 뭐다? 맨 위에 거 뭐더라? 절수죠, 절수. 1번은 절수더라. 자, 그 다음에 60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공조 방식은 해서 1번 각 유닛마다 제어가 가능하므로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 일단 개별 제어 가능하니까 각실의 코일이나 펜 코일이나 그 유닛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고속 덕트를 사용하므로 덕트 스페이스를 작게 할 수 있다. 다음에 1차 공기와 2차 냉온수를 공급하므로 실내 환경 변화에 대응이 용이하다 해가지고, 자, 1차 공기와 2차 공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공조기가 있으면, 공조기가 있고 실내 이렇게 있으면 실내 유닛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우선은 공조기에서 나오는 공기가 1차 공기가 되죠. 1차 공기가 돼요. 그 다음에 실내에 들어가서 대류작용을 일으키죠. 압력에 의해서 뿜어지니까 대류작용을 일으켜서 어떻게, 여기는 무슨 인력이 발생한다? 흡입력이 발생하죠. 흡입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로 빨려서 들어오는 공기와 혼합된 공기, 이게 2차 공기죠. 2차 공기. 혼합된 공기가, 혼합돼서 치출되는 공기가 2차 공기더라. 그러면 이 공조 방식은 뭐예요? 유인 유닛 방식이죠. 왜? 유닛에 팬이 없고 요 안에 실내 공기가 유인돼서 들어오니까 유인 유닛 방식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더라. 그래서 2008년 3회차까지 풀어봤습니다.